이주하는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제319화 미주 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닉스땡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리 세바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바스찬은 구경하러 우리 마실라 오셨습니다. 네, 반갑죠? 굉장히 반갑죠? 네. 자, 오늘이 바로 3.1절 104주년이었습니다. 아리조나에서는 2월 26일 일요일 행사를 치렀는데 좀 이따가 그 안내 말씀으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3.1절 행사 잘 치르셨죠? 노스캐롤라이나는 3월 4일 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영화 네. 상영으로 3.1절 행사를 토요일. 대신합니다. 예. 예, 그 내용도 이따가 알려주시고요. 네. 자,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건 보세요.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그 사람들이- 홈리스 사진 같네요. 홈리스. 그쵸? 예, 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2023년 1월 브라질 열대 우림지대 호라이마주의 그 주도 보아비스타의 길거리예요. 여기 이렇게 맥없이 누워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야노마미족이에요. 이게 뭐 미국처럼 마약에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거든요. 현재 야노마미족 상황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야노마미족이 어떤 집단이냐면요. 브라질에서 가장 큰 원주민 집단이에요. 베네수엘라 국경과 가까운 아마존 열대우림 북쪽 지역에 걸쳐 900만 헥타르 이상의 지역에 인구 3만 2천 명가량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브라질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앙상한 마른 아기가 이렇게 칭얼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가보면은 곳곳에 설치된 해먹마다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또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그 야윈 아이들이 막 비행기로 끊임없이 이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브라질 원주민의 말에 따르면은 많은 사람이 아프고 먹을 게 없고 최근 많은 친척과 이웃들이 죽었대요. 특히 최근 4년 사이 이 부족에서 5살 미만의 어린이 570명이 숨졌고요. 주민 대부분이 심각한 질병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숨진 이 어린아이들의 사인이 뭔가 보니까 대부분 수은 중독,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었어요. 아무리 아마존 지역에 뭐 개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네,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그 13년 전 MBC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여기에서도 조명됐던 내용인데요. 그 이후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바로 불법 채굴 때문인데요. 이곳에 금광이 발견된 게 알려지자 황금을 캐기 위해 브라질 최대 원주민 보호구역인 야노마미 지역에 수만 명의 불법 금광업자들이 몰려듭니다. 그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후 불법 개발이 더 늘면서 이 지역의 폭력 사태가 급증해요. 근데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이 여기 올 때 맨손으로 왔겠어요? 총이나 자동 무기를 동원해 원주민들에게 총격을 막 가하는 거예요. 근데 총격전을 벌일 때마다 야노마미 부족들은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나중에는 활과 뭐 화살, 엽총 상대가 되냐고 이런 걸로 이제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냥 전쟁터, 이게 전쟁터가 아니라 무차별 학살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최신 무기로 협박과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원주민들은 어른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아이들까지 예외 없이 그 노예처럼 막 노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금강 곳곳에서 그 발전기 기름과 수온에 오염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너무도 심각해요. 자,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지금 강물인데 아주 그 투명하게 안이 다 보였던 강물이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누렇게
변했어요. 이 원주민들은 죽음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면 이런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부터죠?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예.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야노마미족들은요,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했대요. 음. 그런데 그 후 브라질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 계획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개발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이제 아노마미족들의 생활 기반은 완전히 이제 철저히 파괴가 됩니다. 열대우림 한가운데 그 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이 이제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 길을 통해서 개천민들이 몰려들고 귀중한 그 목재들 있죠. 그 나무들, 이런 거를 노리는 세력들이 물밀듯이 들어온 거죠. 또 거기다가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금이 매장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제는 뭐 총과 무기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아, 브라질 정부에서는 1988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야노마미족을 보호한다 뭐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뭐 형식에 불과한 거고 지금껏 거의 이게 몇 년이에요. 한 50여 년간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개발이냐고요, 이게.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할 정도로 이 지구의 대기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얼마나 더 파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엄청나대요, 지금. 그 아마존은요, 브라질을 비롯해서 남미 9개국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열대 우림이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특히나 음. 작년 6월에는요, 2,5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을 했대요, 또. 그런데다가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은 작년 상반기에 파괴된 브라질 아마존 열대 우림은요, 무려 서울 면적의 6.6배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대요. 이게 2021년 상반기에 파괴 면적보다 10.6%나 증가했고요. 아마존 열대우림 훼손이 너무 심각해서 일부 지역은 이제는 영원히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 이 원주민들은 아마존에서 어떻게 그 생활하고 이렇게 유지해 왔나요? 네, 그 원주민들은요, 음, 관습대로 그대로 보존하면서 과일 채집이나 수렵, 사냥 등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음, 하나도 이게 뭐 피해가 가는 이게 아니라 보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음, 20세기 초까지는요, 이 원주민들이 외부 세계와는 접촉을 아예 안 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는 그 외부 사람들이 들여오는 그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최근에 그 코로나 19 때는 뭐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 그러면, 16세기 때 어,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마음 아프네요. 아, 자국민인데 그래도 이 원주민들이 국가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무슨 대책 같은 걸 세우지 않았네요. 뭐, 말로만 이제 대책은 있었나 봐요. 그래도 그 보우소나루 대통령 때는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막 했어요. 그 원주민들은 우리랑 같은 말도 안 하고 돈도 없는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갖고 엄청 또 욕을 먹은 일이 하여튼 있었거든요. 볼소나로 대통령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그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원주민들을 뭐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네, 실제로 그런 말을 했고 굉장히 비난받은 일이 있어요, 또. 근데 현재 룰라 대통령이 선출되었잖아요. 주요 공약이 바로 원주민 보호였거든요. 그래서 이 룰라 대통령이 야노마미 원주민 보호구역을 직접 가서 상황을 판단한 뒤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는 대량 학살로 국민 고통에 무감각한 전 정부가 저지른 계획적 범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노마미 거주 지역에 의료 비상사태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먹거리 지원과 불법 금 채굴 중단을 약속했다고 해요. 잘하셨네요. 예. 네. 자, 이 사진 보세요. 이거는요, 열대 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금광 개발을 막아달라 하면서 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한 6천 명 가량의 원주민들이 시위를 벌인 거예요. 한 2021년도인가 22년도인가 그래요. 이거 보는데 그 최신 그 무기, 학살용 무기와 엽총 이런 거라 이게 무슨 상대가 되냐고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김 사장님이 조금 전에도 지구의 허파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아마존이 이렇게 급격하게 파괴되면은 지구에 어떤 일이 닥칠까요, 미나님? 바다의 식물 플랑크톤이 지구 산소의 70%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근데 이 아마존이 이 플랑크톤을 만드는 지구에서 최대의 습지를 가지고 있대요. 이 플랑크톤은 강언저리, 냇가, 늪, 뭐 갯벌, 산호초 등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습지는 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이 아마존 강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그러니까 습지로도 제일 크겠죠. 그래서 아마존이 불타면서 그 세계 최대 습지라고 불리우는 판타나우 습지라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습지가 지금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고 걱정되는 현실이죠. 그래서 산소가 없어진다는 거. 또 두 번째로는 아마존 숲이 나무하고 토양에서 이렇게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아마존이 사라지면은 이 아마존 토양만 해도 3,7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흡수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지구 대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난화는 더 가속화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온실 효과가 더 예, 심해지는 더 거죠. 빨리 음. 진행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숲이 저장하고 있는 나무나 흙이 굉장히 많은 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숲이 만약에 없어진다면은 그 물이 그대로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큰 비가 오면은 홍수가 또 그대로 나고 또 홍수가 또 토양을 망치는 그런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존 숲이 없어지면은 지구 환경이 나빠지는데 더 가속화되는 거죠. 네. 이 문제가 아마존 열대우림을 공유한 특정 국가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네, 무절제한 지구 전체. 욕망이 예. 결국에는 종족 말살, 기후위기, 이것은 지구인들 모두에게 직결된 일이거든요. 그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